네, 안녕하세요. 겟늑 채널의 이라입니다. 지루함을 슬기롭게 활용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지루함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개인이 느끼는 감정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실행 중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잃고 질려 있을 때, 그때 그 감정, 그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지루할 때 졸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지루할 때 졸리시나요? 왕성한 심리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와 흥미가 유발될 수 없는 상황이 충돌할 때, 뭔가를 원하지만 만족스러운 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서 아쉽고 불편한 마음, 우리가 정신 능력을 발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무엇에도 몰입하지 못할 때 느끼는 그 감정, 막역하고 목적이 없는 그 결핍 상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지루한 상태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게 되면 그 허전함을 채우고 압박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광적으로 찾아다닌다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뜨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지루한 상태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첫째, 시간이 더디게 간다고 느껴진다. 둘째, 집중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셋째,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노력이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게 느껴진다. 넷째, 무기력함과 초조함이 결합되어서 조급증이 생겼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모두 해당됩니다. 저는 지루할 때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워분들의 그림 작업과 공유해 놓은 일상들을 스토리로 보고 지루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루함이 해소되는 듯 하지만 알고리즘을 타고 순식간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무해하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진짜 시간 순삭이잖아요. 여러분도 느껴보셨죠? 정말 놀라운 건 이건 시간 낭비고 나에게 불필요한 루틴인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섬찟하죠. 스마트폰을 이유 없이 가까이 하는 버릇은 쉽게 지루함을 벗어날 수는 있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개미지옥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다한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유익한 정보들은 소음이 되고 우리는 집중력을 잃게 되며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정보 과잉,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지루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루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집착할 가망성이 아주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루함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변화를 주고 행동에 나서야 하며 뭔가에 몰두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끊임없이 흥분을 필요로 하는 신호로 바꾸면 욕구는 영영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근본적으로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지력과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해 행동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답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진짜 전집중 호흡 한번 해봅시다. 습, 후. 마크 A. 호킨스 작가가 당신은 지루함이 필요하다라는 책에서 지루함 때문이 아니라 지루함을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이 파괴를 낳는다고 합니다. 지루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지루함을 느끼는 순간 지루함을 회피하기 위해 TV라도 보면서 시간을 죽이거나 술을 마시거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정작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지루함을 느낄 때 지루한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라고 하네요. 지루함은 우리에게 잠시 쉬고 인생의 큰 그림을 바라볼 시간과 공간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창조건 소비건 잠시 끊고 쉬어야 다시 시작했을 때 즐겁다고 하네요.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한계 영역을 느낀다면 더욱 지루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루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의 공간으로 바뀔 때는 창의성을 발휘할 때다. 저자는 지루함과 창의성의 관계를 끈끈한 관계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일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몰입하지만 몰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입하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루함의 공간에서는 정반대가 된다고 하네요. 우리의 정신은 지루함이 달갑지 않다고 해요. 지루함을 느낄 때 우리의 정신은 모든 힘과 창의성을 합쳐 다시 무엇인가에 몰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위대한 발상과 창의성의 돌파구가 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루함에 공간을 내줄 시간이 필요해요. 지루함을 곧바로 채우기 위해 TV나 게임에 지루함이 차지할 공간을 내어주게 되면 창의적인 발상이 끼어들 틈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자기 혼자서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다. 당신이 조용해졌을 때 다른 이들이 침묵의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말이네요. 우리는 지루한 섬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큰 그림을 조감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네요. TVN의 나영석 PD는 2017년 칸 라이언즈 세미나에서 지루함의 힘, 평범함이 놀라움이 될 수 있다 에서 지루함을 느끼는 순간이 삼시세끼를 기획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는 계속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루함을 느꼈는데 그 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돌아보게 되었고 휴가 때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자문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렇게 찾은 끝에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무의도식이었습니다. 그간 세상에서 부정적 가치로만 여겨졌던 무의도식이라는 삶을 긍정적인 가치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는 삼시세끼라는 정말 멋진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지침서 같은 말인 것이죠. 지루함에 한 번쯤 쉬어 가시는 것도 어떠실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겐느